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프나루입니다. 네, 오늘은 그 베타플라이트의 그 RPM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그 4.0부터 이제 그 도입이 된 그 필터링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4.0에서 이제 처음에 그 도입되면서부터 베타플라이트 그 개발팀에서도 상당히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야심차게 그 도입된 필터링 개념인데요. 이 RPM 필터의 중요 개념은 뭐냐면 기존의 필터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그 FC에 있는 자이로에서 1차적으로 자이로로 들어온 값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이로에 들어온 그 노이즈 값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로 데이터를 자이로 내부에서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하는데요. 그 1차적으로 하는 그 필터링은 아주 뭐 좀 미약해서 사실 이제 그 모터라든지 프레임 공명으로 생기는 어떤 그 진동을 잡아내기는 사실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이로에서 1차적으로 받아온 값을 PID 컨트롤러에서 들어갈 때 PID 컨트롤러에서 한번 또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PID 컨트롤러에서 1차적으로 그 P텀 그 컨트롤러에 들어가기 전에 P 값으로 이제 그 어떤 진동의 보정을 하기 전에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하고요. 그때 이제 쓰는 필터가 이제 로우패스 필터하고 이제 저역 통과 필터죠. 저역 통과 필터하고 노치 필터를 써서 필터링을 한번 하고, 또 이제 그 피텀 필터에 의해서 나온 이제 그 피텀 컨트롤러에 의해서 나온 이제 그 증폭된 그 이제 그 자이로 값, 진도 그 자세 값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디텀 필터에서 또 한번 그 디텀 값으로 나온 값을 또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필터의 개념은 그 자이로에서 받은 값을 이제 PID 컨트롤러 내부에서 그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PID 컨트롤러 내부에서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역 로우패스 필터도 처리를 해야 되고, 노치 필터도 그 PID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디텀 필터도 또 PID 컨트롤러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당히 좀 그 필터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PID 컨트롤러 안에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하가 발생이 되고, 그 부하 때문에 사실 이제 P텀 필터와 그 D텀 필터 간에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타플라이트 개발팀에서 그 이제 딜레이를 해소하고 이제 그 필터링에 대한 부분의 버든, 그러니까 짐을 좀 PID 컨트롤러 쪽에 덜어주기 위해서 모터에서 발생되는 그 노이즈를 1차적으로 RPM 필터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 보통 이제 모터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는 이제 좀 고주파 대역의 이제 노이즈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고주파 대역의 노이즈를 그 RPM 필터라는 독립된 필터를 각 모터마다 개별적으로 둬서 그 모터의 진동을 1차적으로 잡고, 거기서 또 필터링 된 거를 이 PID 컨트롤러 쪽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필터링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이제 RPM 필터라는 개념인데요. 그 RPM 필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터의 그 진동을 개별 모터 단위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를 무슨 기준으로다가 필터링을 하냐면, 그 노이즈라는 거는 사실 이제 스로틀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로틀이 결국은 이제 모터의 RPM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올려주면 모터의 RPM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모터의 RPM이 상승할수록 진동 주파수는 점점 고주파 영역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고 RPM이 높아지면 진동 주파수도 높아지는 이런 이제 그 사선 형태의 증가되는 그런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RPM 낮은 RPM에서는 저주파의 그 낮은 대역의 노이즈를 필터링하면 하고, 높은 RPM에서는 고주파의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 필터의 개념을 이 RPM 필터도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사실 4.0부터 적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RPM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모터의 RPM 정보를 가져와야 됐고요. 그 개별 모터의 RPM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BLLE 32 버전의 ESC를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BLLE 32에 이제 텔레메트리 그 선을 별도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해서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도 또 가져오고 RPM 정보도 그렇게 가져오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제약 사항 때문에 또 이제 사용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BLLE S를 쓰시던 분들이 사실 많은데, BLLE S를 쓰시던 분들이 RPM 필터를 쓰기 위해서 또 BLLE 32 버전의 보다 높은 가격대의 ESC를 사야 되고, 이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효과가 뭐 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조슈아가 워낙 좀 입김이 센데, 조슈아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별로 효과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떠들고 다녀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RPM 필터가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1 버전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베타플라이트 이제 컨피그레이터도 10.6으로다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제 10.6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서 이 RPM 필터에 대한 세팅을 다 그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GUI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상당히 쉬워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 BLLE 32를 써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 4.1 릴리즈가 되면서 이제 그 릴리즈 정보에서 그 이 바이디렉셔널 D샷하고 그 RPM 필터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좀 놀랄만한 또 새로운 뉴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바이디렉셔널 D샷과 RPM 필터가 이제 BLLE S에도 적용이 된다 라는 게 가장 첫 뉴스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링크로다가 여기서 들어가 보면요. J플라이트 스토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J플라이트 스토어라는 이곳은 이제 그 RPM 필터 개발자 중 한 명이 이제 여기서 이 사이트 그 RPM 필터의 BLLE S용 RPM 필터를 개발을 했고요. 그 펌웨어를 그 BLLE S ESC 쪽에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그걸 올려줘야 되는데요. 그 새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펌웨어를 이제 새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운을 받으려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라이센스를. 그래서 라이센스를 이제 BLLE 우선 이제 이걸 받으려면 BLLE 그 JBLLE라고 하는 그 JESC JBLLE라고 하는 그 펌웨어를 다운을 받아야 되고요. 그 JBLLE 컨피규레이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좀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런모어에 들어가 보면은 JESC가 이제 BLLE S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RPM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오픈소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GitHub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ESC 컨피규레이터가 되고요. JESC 컨피규레이터라는 이제 그 GitHub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JESC 컨피규레이터 여기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요, JBLLE 컨피규레이터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ESC 컨피규레이터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컨피규레이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스탠드얼론 버전 여기에서 이제 자신에 맞는 윈도우즈 뭐 64 아니면 32 버전이 있으니까요. 뭐 그 윈도우즈 사용자분들은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이제 맥OS 사용자들은 맥OS 1.1.0.dmg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건 뭐 다운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그냥 그 뭐 간단하게 그냥 인스톨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요걸 이제 설치를 하고 나시면은 그 제일 여기에 이제 우리 기존의 BLLE 컨피규레이터하고 아이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프로그램명은 JESC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고요. JESC 컨피규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BLLE 컨피규레이터하고 유사한 이런 형태의 이제 컨피규레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제 그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코드에다가 일단은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시작음이 이제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미 이제 그 JBLLE를 저는 설치를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BLLE 이제 처음에 그 ESC 기동할 적에 스타트 음이 좀 바뀌었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하면 커넥트를 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커넥트 해서 들어가 보시고, 이제 리드 셋업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JBLLE, 그, ESC의 설정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BLLE 그 컨피규레이터하고 이제 좀 틀린 점은, 여기에 보면 이제 펌웨어에 이제 플래시 하기 전에 라이센스 올 요 부분이 버튼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BLLE는 그냥 플래시 올 버튼 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보면 라이센스 올 버튼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올 버튼에서 일단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라이센스 올 여기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이제 맨 처음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계정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정 이제 라이센스를 여기서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나 이제 페이팔 계정 있으신 분들은 카드 또는 페이팔로다가 이렇게 결제를 하셔서 그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액티베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한 다음에 컨피규레이터로 돌아가서 여기서 라이센스를 다 액티브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다 액티베이트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격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나에 2.37불이고요. 그리고 4개를 한꺼번에 살려면 보통 우리 이제 ESC가 4개짜리니까
그 4개짜리의 라이센스가 5.94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7,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000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이제 액티베이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액티베이트를 시키고 이제 그 플래시 5를 눌러서 이제 그 ESC의 기존의 그 BLLES가 깔려 있던 이 펌웨어를 JESC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시기 전에 우선 호환성에 대한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보면은 여기에 ESC에 이제 펌웨어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JE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BLLE 같은 경우에는 ESC하고 슬래시하고 H 또는 뭐 이렇게 G 이렇게 한 다음에 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요. 여기에 H가 나와야 됩니다. H 지금 이제 이거는 JESC로 나왔기 때문에 버전 정보가 틀리는데 그 반드시 H라고 되어 있는 버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JFlight 스토어에 보시면은 그 인스톨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인스트럭션 정보를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베타플라이트 펌웨어는 4.1 버전 이상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4.1 버전이 깔려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BLLE 컨피규레이터에서 반드시 ESC의 버전을 체크해서 자신의 ESC의 버전의 중간 이니셜이 반드시 H로 나와야 됩니다. H가 아닌 것들은 JESC 펌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H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JESC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ESC의 펌웨어가 H이신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JESC 펌웨어로. 그래서 플래시 5를 눌러서 여기서 보면은 GH30이잖아요. 저도 ESC가. 그래서 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JESC 버전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JESC 2.1에 24kHz짜리 PWM 주파수를 쓰는 그런 이제 버전으로다가 설치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체 ESC가 자동으로 JESC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반드시 또 하나를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텔레메트리라는 또 텔레메트리 펌웨어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기존 그 BLLES에는 텔레메트리 기능이 없거든요. 이 바이디렉셔널 D샷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방향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ESC와 FC 간에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해주기 위한 펌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텔레메트리 그래서 버전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의 텔레메트리 서비스 버전으로 하신 다음에 플래시를 시키셔서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플래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펌웨어 플래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플래시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셋업을 한번 누르시고요. 그 라이트 셋업을 해 주시고 이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비품이 기존의 BLLES일 때의 비트음에서 조금 바뀐 비품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JBLLE 펌웨어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 JBLLE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끝나셨으면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플라이트의 컨피규레이터에 들어가셔서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컨피규레이션 메뉴에 ESC 모터의 D샷은 D샷 600도 가능은 한데 매뉴얼 베타플라이트 위키에서
권장하는 거는 D샷 300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D샷 3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이 바이디렉셔널 D샷 옵션을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RPM 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켜주시면 되고, PID 튜닝 쪽에서 필터 부분 쪽에 자이로 RPM 필터, 자이로 RPM 필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모닉 넘버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각 그 모터당 몇 개의 필터, 노치 필터를 할당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3개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3개로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좀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개수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옵션인 3개로다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셨으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된 건데요. CLI 쪽에서 이제 하나 그 스크립트를, 기본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베타플라이트 위키에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디자된 RPM 필터 요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신의 FC에 맞는 스크립트가 여기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텍의 FC를 쓰기 때문에요. 마텍 F405 CTR인데요. 일단 405로 같이 해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일단 F405 CTR, F405에 이제 스니펫을 좀 받아서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하시고요. 그리고 CLI 메뉴에서 CLI에서 요거를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세이브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의 컨피규레이션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된 거고요. 실제로다가 이제 모터를 한번 돌려보고 체크를 해보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셨으면 CLI에서 한번 그 정상적으로 RPM 필터가 적용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태스크스라고 치셔가지고요. 태스크스에서 이 자이로하고 PID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 지금 레이트가 제가 지금 자이로 루프 레이트를 PID 루프 레이트를 8K로다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8kHz로 잡아놨기 때문에 8006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8000 위아래로 한 8000에서 딱 8000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7900 얼마, 7950 이상부터 약 한 8050 정도 사이에 그 킬로헤르츠로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FC의 그런 이제 어떤 그 MCU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높고 낮게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8000으로다가 정확히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자기가 만약에 PID 루프를 4K로 잡아놨다면 이제 4000 주변의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4000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4K라고 그러면은 3950에서 4050 정도 사이의 값으로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킬로헤르츠에 대한 이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PID 루프에 대한 주파수를 체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PM 필터가 적용이 되면 D샷 텔레메트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텔레메트리 인포라는 명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D샷 텔레메트리 인포라는 명령을 치시면요.
이렇게 각 모터의 RPM하고 ERPM 정보, 그리고 헬츠 정보, 이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ERPM 정보를 가져와서 그 모터 벨에 붙어 있는 자석의 개수, 폴 개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내게 되고요. 실제 RPM을 계산을 해내게 되고, 그 실제 RPM을 가지고 이제 기준 노이즈를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RPM이 낮을 때는 노이즈가 이제 저주파에서 노치 필터가 잡게 되고, 그 RPM이 높게 되면은 고주파에서 RPM 노이즈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요 기본 값이니까 이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모터가 안 돌고 있을 때는 이 ERPM이하고 ERPM이나 RPM이나 헬츠 정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디샷 리드하고 인밸리드 패킷, 요걸 보셔야 되고요. 인밸리드 패킷에 인밸리드 값이 나오면 사실 에러가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샷 인밸리드 패킷이 정확히 뭐 몇 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 한 뭐 20-30개씩 뭐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정상적으로 세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세팅을 해 보시고요. 정확히 정확히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계속 이 디샷 텔레메트리 인포 명령을 쳐보시면요, 여기 디샷 리드 값이 계속 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C와 ESC 간에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요거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값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이 값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통신을 하지 않는 거고요. 보시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D샷에서의 정보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밸리드 패킷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RPM 필터를 하기 위한 바이디렉셔널 D샷의 구성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모터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모터 탭으로 가셔서요. 모터 탭에서 이제 I understand risk 체크하신 다음에 모터를 돌려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제 RPM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ERPM의 퍼센테이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에러 레이트가 없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모터가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디렉셔널 텔레메트리가 정상적으로 바이디렉셔널 디샷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 됐을 적에는 여기 밑에 이 부분이 빨갛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체크를 해 보실 거는 우리가 이제 디버그 모드를 여기 이제 블랙박스 쪽에서 이제 디버그 모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버그 모드를 RPM 필터로다가 맞춰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센서 쪽 탭에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지금 센서에서 정확히 RPM 값들을 읽어오고 있는지, 이 디버그 모드에 0번, 1번, 2번, 3번이 모터 번호입니다. 그래서 0번 모터부터 3번 모터까지 이렇게 1, 2, 3, 4번 모터가 정상적으로 지금 RPM 값들을 읽어오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지금 다 똑같이 나오니까 뭐 잘 분반은 안 가는데, 모터 탭에 가셔서 하나만 조금 높게 1번하고 3번만 더 높게 올려보면, 그리고 이제 센서 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1번 모터 같은 경우에 지금 150 RPM
실제적으로 이제 RPM의 숫자가 센서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1번 모터는 지금 150 정도 이상 그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1500 R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500 RPM이고요. 그리고 2번 모터는 약 한 50 RPM에 조금 넘는 그 정도 RPM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3번 모터는 한 120, 130 RPM 정도, 1300 RPM 정도 이렇게 돌고 있고 4번 모터는 지금 40 RPM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이렇게 보면 지금 1번하고 2번 모터는 거의 지금 RPM을 내려놓은 상태니까 천천히 돌고 있는 거고 4번 모터는 더 천천히 돌고 있는 거고 센서 쪽에서 이렇게 좀 확인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M 필터라는 부분이 이번 그 베타플라이트 4.0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사실 이제 그 필터링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요, 보다 이제 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물론 이제 완전히 뭐 그 깨끗한 기체고 또 노이즈가 거의 없는 기체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뭐 RPM 필터를 뭐 굳이 적용하지 않고 기본 필터만 적용을 해도 사실 큰 노이즈는 발생되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진동은 항상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모터의 수명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모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또 프레임의 그 공명도 늘어나게 되고, 진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필터로 잡아 나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기체를 조금 써서 진동 나온다고 그때마다 새로 기체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모터를 그때마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잡아 나가시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시면 큰 스트레스 없는 그런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기능이 필터링 기능이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베타플라이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하라고 있는 그런 기능이 이 RPM 필터 기능이니까요. 꼭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셔서요. 그 진동이 없는 좀 깨끗한 그런 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오늘 요거를 적용을 했으니까요. 내일 한번 나가서 한번 실제로 비행을 해보면서 이전에 그 필터와 어떤 얼마나 더 개선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비행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요. 비행의 결과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